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의 통치체제를 완성한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종은요 사실 왕위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죠. 자, 여러분 이 가계도를 보시면 세조한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도원군 의경세자죠. 그런데 이 의경세자가 젊은 날에 일찍 죽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조선의 8번째 임금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조의 둘째 아들 바로 예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종도 불과 재위기간이 1년 만에 이제 병사를 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는 사실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만약에 이제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현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당시 제한대군의 나이가 불과 4살입니다. 4살이 이제 왕위를 잇기에는 너무 이제 불안한 요소가 많다고 봤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의경세자의 큰아들인 월산대군이 왕위를 잇는 게 맞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왕위를 이은 것은 누구냐? 바로 이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당시 13살의 자을산대군이 되겠습니다. 자, 왜 자을산대군이 예종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9번째 임금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자을산대군의 부인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한명회의 딸이었습니다. 사실 정의왕후도 이 어린 성종을 위해서 왕권을 안정시키려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 한명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종의 즉위는 성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할머니였던 정의왕후의 결단, 사실 장인이었던 한명의 힘. 자, 사실 이것 덕분에 뜻밖에도 이 자을산대군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성종은 처음에 이제 8년 동안은 할머니였던 이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나중에 뭐 한 20년 가까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죠. 자, 여러분 성종은 어떤 정치를 했을까요? 이 임금의 묘호에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룰 성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문물제도 정비를 완성한 군주다. 이런 의미로 붙여진 묘호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는 많은 태조 이성계 때부터 진행되어 오던 그 조선의 어떤 문물제도 정비가 일단락되고 완성된 시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경국대전입니다. 자, 이 경국대전은 사실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는데 완성되고 반포된 건 성종이거든요. 그리고 이 경국대전이 반포되면서 유교적 법치국가로서의 어떤 조선의 틀이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밖에도 성종 때는 많은 편찬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지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음악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의례서나 많은 어떤 편찬 사업들이 이때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또 성종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립니까? 바로 경련제도를 활성화시켰다.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성종은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25년 동안 매일같이 신하들과 경련을 열어서 학문을 토론하고 국정을 의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성종은 3사 이 언론 활동을 상당히 이제 활성화시킨 임금이죠. 그다음에 이때 그래서 이제 김종직을 비롯한 젊은 지방 사립 양반들을 발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무렵이 되면 사실 신숙주나 한명회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공신집단, 공신자기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벼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넓은 농장을 보유하고 이런 어떤 당시 기득권 세력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하는데 이 훈구파를 적절하게 누르면서 이 젊은
지방 살인들을 이제 관직에 발탁한 것도 바로 이 성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는 이렇게 훈구파와 젊은 살인들 간의 어떤 나름 어떤 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종 때는 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의 어떤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렸던 그 성종 시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